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금요일 우리가 주 초부터 얘기했었던 고용 보고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고용 보고서 좋게 나오면서 증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깜짝 놀랄 실적하면 서프라이즈다 얘기하고요. 네네. 아니면 조금 더 진짜 좋으면 슈퍼 서프라이즈라는 얘기합니다. 진짜 좋으면 이제 블록버스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영어로요. 정말 블록버스터급 발표가 나왔다는 것이 미국의 월가의 평가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3대 지수 모두 1% 가까이 내지는 1% 이상 올라가는 초강세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네. 러셀 2000도 최근 들어서 52주 최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훈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유가도 소폭 반등했고요. 다만 이러다 보니 금값만 소폭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은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의 방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유틸리티 정도만 조금 조정 보였지만 대부분의 섹터가 거의 다 같이 올라간 주말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실업률부터 좀 몇 가지만 핵심적인 포인트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11월 실업률은 3.5%가 나오면서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인데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목표로 하는 완전 고용하는 게 5%거든요. 그러니까 이 3.9%라는 거는 그냥 실질적으로 역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지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인명살상이 있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러나 좀 회복되려다 보니 다시 또 한국전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수준의 실업률이었었고요. 그걸 제외하고 지금 3.5건, 3.4건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없는 그만큼 좋은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다 일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일단 미국에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진짜 더 깜짝 놀랄 것은 이제 신규 일자리 지수가 되겠죠. 농업을 제외한 신규 일자리가 되겠는데 지난달에도 이미 깜짝 놀랐었네요. 지난달에 12만차 8천 명이 나오면서 예상이 6만 명보다 훨씬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한 18만 명 정도 예상됐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게 월가의 분위기였는데 그럴커녕 26만 6천 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에 대한 그만큼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이 지금 신규 일자리가 되겠고 오른쪽이 이제 실업률이 되겠고요. 실업률은 말씀드렸다시피 0.1포인트 줄어들었지만 이건 큰 의미는 없는 숫자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래서 도대체 임금이 얼마만큼 올라갔냐는 건데 임금이 워낙 또 많이 올라가면 이것도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 연초 이후에 조금씩 오려도 내려가면서 3.1% 정도 전년 동기 대비인데요. 안 오르는 것도 문제고 많이 오르면 인플레 걱정인데 그러니까요. 적당히 올랐다. 아주 적당히 올라갔다는 것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오늘 표현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인구 대비 고용률이란 수치가 있는데 그게 지금 6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사람은 다 일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미국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자리에서 어느 일자리가 좋은지를 제가 한 번씩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제조업은 말씀드렸다시피 GM 부분이 줄어들었다 늘어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는데요. 오늘 제가 박스를 하나 쳐놨는데 기술 섹터입니다. 기술 섹터. 보죠. 인포메이션 쪽이 지금 파란색 해놨는데 지난달에 마이너스였거든요. 이것이 다시 플러스 나는 것 자체가 전반적인 IT 쪽의 업계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다음은 월가의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더 중요할 텐데요.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진 연초 이후 약간 멈칫됐던 고용 시장이 다시 회복되고 개선되고 있다는데 고무적이란 얘기하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에 대한 인하 이런 것들이 효과를 좀 보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하는 거랑 약간 좀 방향성이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BMO는 더 아주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 좋아지고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아시다시피 연말 쇼핑 시즌이라는 거죠. 연말 쇼핑에 조금 더 주머니가 더 두둑해졌기 때문에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서로 얘기하면 순환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시장에서는 역시 무역 협상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백악관의 레드 커들러 무역위원장은 중국과의 또 합의가 임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커웨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 나갈 수 있다 그런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베트남 회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자리를 나간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언제라도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것이 결국 계속 돌고 돌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농산물. 네. 농산물이 이제 미국 주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수입하느냐도 문제가 되겠지만 중국 주의에서 보면 자기네가 미국에서 뭔가 검역을 한 거를 무조건 받으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네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이슈일 텐데 물론 저희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에 사인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상당히 엇갈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은 시간이 차각차각 가면서 아시다시피 15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5일까지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뭐 시장이 좋다 보니까 정말 대부분의 섹터에서 상승을 했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특징주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진짜 이런 시장이 계속되면 진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좋은데요? 좋은 거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가 사상체고 가고 SK하이닉스 뭐 예를 들면 LG전자 이런 게 훅 올라가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주식, 네네. 해봤던 주식이 올라갈 때의 그 스트레스는 정말 안 해보신 분은 이해를 못하고 그런데 내가 안 갖고 있는 그 주식. 그런더구나 내가 갖고 있는데 팔았던 주식,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팔았던 주식이 올라갔을 때 그렇죠. 이건 스트레스는 5만 배입니다. 네. 늘 주식 투자는 사실 사는 순간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는 순간 스트레스 받는데 네네. 이제 이런 거죠. 주식을 샀는데 좀 떨어져요. 네. 그거는 다 본인이 사신 거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이 저도 오랫동안 이 업계에 있었지만 그렇게 아주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데 문제는 팔고 나서 올라가는 스트레스는 떨어질 때 스트레스의 5만 배라고 그러면,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구나 모르는 주식,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주식 얘기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서 어떤 바이오 잘 모르는 주식이 올라가 네네. 이름도 모르지 않습니까? 수탁이 많은데 그런 주식 올라가는 건 별로 개의치 않은데 맞아요. 괜찮은 거. 그거는 그냥 예전에 겨울왕국 얘기하면 레딧고입니다. 그건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애플이 사상치 효과를 갖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애플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 전에도 뭐 이번 겨울에 잘 팔린다. 뭐 네네. 2021년부터는 아예 차지하는 그 케이블이 없어진다. 네.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관심 있는 젊은 사람들 문제지. 충전하는데 잭이 있다 없다. 그게 별로 관심. 갑자기 매출 확 늘어나고 관심 없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애플이 2% 가까이 올라가면서 사상체육과를 갖다는 데 문제가 있겠고요. 더구나 이제 알파벳이라는 이름 자체는 대한민국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은 제가 좀 외람되지만 99%는 알파벳이라는 걸 모릅니다. 네네. 구글은 알죠. 네네. 사실 구글 안 쓸 수 있죠. 유튜브는 다들 보시거든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 구글이 지금 알파벳이 사상체육과 같다는데 여기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고 제가 사실 저희가 금요일날 행사도 했을 때도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죠. 본인이 안 사실 수는 있죠. 그렇지만 최소한 어르신들도 자제분이나 손자가 이 선물로 사줬던 기억이 한 번은 꼭 있거든요. 바로 나이키죠. 나이키. 네. 나이키가 사상체육과 가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역시 은행주의 대표주자는 누차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모르실 수 있습니다. 네네. JP모건이 사상체육과 가거든요. 이건 별로 스트레스 잘 안 받아요. 이건 스트레스 안 받죠. 왜냐하면 은행주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갖고 있지만 보통 네네. 분들은 이제 은행하면 뭐 되겠냐고 안 사시거든요. 근데 JP모건 같은 거가 1.5% 갭상승하면 사상체육과 가거든요. 이런데 이제 주시장에 한마디로 무서움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정말 대장주들이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을 해가니까 참, 시장이 이렇게 강하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떤 논란이 요즘 있어요? 네, 테슬라는 제가 이제 목요일 날도 방송에서 네네. 다시 한번 최근의 흐름 말씀드렸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테슬라에 대한 평가 상당히 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증권사가 이제 목표 주가만 딱 얘기하는 곳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증권사는 자기네 정책에 의해서 기본 목표 주가를 얘기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베스트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랍니다. 네네. 최상의 이런 조건에서 이만큼 갈 수 있다. 최악의 조건이 이렇게 갈 수 있다까지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모건 스탠리에서는 금년 초에 이런 레포트를 썼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한 $220 정도의 기본 베이스를 하고 최악의 경우는 $10를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때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금년 2월, 3월 정도 됐던 거로 기억하고 저도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이제 현지 연결할 때 제가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요. 물론 최악은 여전히 $10이 그냥 있는데 최상의 경우를 확 올렸습니다. 얼마까지 올렸어요? $500를 올려놨습니다. $500. 그러니까 물론 최상의 경우라고 분명 미리 얘기를 했지만 $500까지 옮겨갔습니다. 전제 조건이 이런 거죠. 사이버 트럭이 성공한다는 전제 조건, 그리고 중국에서의 기대 이상이 성공한다는 전제 조건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이제 꼬리를 좀 내리고 있는 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6월달에 한번 꼬리를 좀 내렸는데요.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사이버 트럭이 10만 대를 판매한다는 거죠. 평균 5만 불 단가로. 만약에 10만 대가 되는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평균 $5만 쉽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형이 39,000원짜리보다는 $5만 이상짜리가 지금 60%가 주문이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중국 공장에서 한 연 45만 대 생산 체계가 된다 그러면 이제 베스트 케이스라고 얘기하는데요. 6월에는 이제 목표 주가를 230달러까지 올렸고요. 그 당시에 주가가 220인데 230까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의 $10였는데요. 이번에는 목표 주가를 약간 최근에 올려서 $250 평균 기본 가격에 위에 500, 아래에 10까지 열렸거든요. 이것은 이런 거죠. 펀더멘탈 상으로는 분명히 고평가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번에도 얘기하는데 다만 잠재적으로 이제 영어 표현인데요. 잠재적으로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잠재적인 우리나라 표현은 안 쓰는데요.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는 저평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쪽에 지금 다리를 하면서 자기의 그 $10는 잊어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참고로 이제 그 우리나라도 항상 이슈가 되지만 중국에 생산된 테슬라 모델 3가 이번에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보조금 지급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되기는 안 했는데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는 그렇게 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또 큰 뉴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는 1.6%가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베스트가 500, 그다음에 베이스가 250, 그다음에 워스트가 $10 이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베이스 250이라고 쳐도 지금 주가에 비해서 못 미치는 수준이죠. 한참 모자르죠. 한참 모자르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주목할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12월 15일 날에는 관세가 인상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그 전에 수많은 얘기가 또 나오겠죠. 뭐 좋다는 얘기, 클로즈했다는 얘기, 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안 된다. 뭐 주가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 등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의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한 1, 2주를 연기하는 케이스, 조금 더 진행해보자 그런 게 있겠고요. 전격적으로 이제 시행해버리는 경우가 있겠고요. 완전히 좀 잘 돼갖고 이번에 1,560억 달러에 해당되는 건 없는 얘기다.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케이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 되더라도 상당 부분의 월가 시각은 상당 부분이 거기에 지금 주시장은 상당히 1단계 합의는 최소한 녹아져 있다. 반영돼 있다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아래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떨어지면 뭐 2, 3%는 훅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굳이 따지자면 FOMC 미팅이 올해 마지막 열리는데 화요일과 수요일 미국 현재 시각 열리고요. 우리나라 시각을 보면 목요일 날 4시 정도에 그 기자회견이 있을 텐데 이 그림 보다시피 금리 동결 가능성이 그냥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큰 의미가 없겠고요. 그 밖에 경제 지표는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목요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겠고요. 경제 지표 일정 말고 경제 지표에서는 역시 소매 판매가 나오는 금요일 날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실적은 이제 S&P 500기업 중에 공식적으로 보면 497개 나왔기 때문에 다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레피니티브 기준으로 보더라도 0.2% 실적 감소입니다. 올해는요. 그리고 그 팩트셋 기준 보면 한 0.5% 정도 감소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나마 이번 주에 실적 있는 것 중에 여러분 관심 있는 것은 화요일 날은 톨 브라더스라고 해갖고요. 이게 주택업체가 있습니다. 고급 주택업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수요일 날은 이제 지금 올해 가장 뜨거운 주식 중에 하나는 룰루레몬이 있겠고요. 목요일 날은 제가 금요일 날 강의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회원으로 있는 코스트코가 실적이 받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평가 내려봤습니다. MTN 이학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